안녕하세요. 유니트 3이요. 무슨 단어 볼 차례죠? 응? 발음이 왜 그래요? 몇 페이지요? 저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69페이지요. 아, 널셋이요? 오케이. 진경이 아팠던 거 맞아요? 예진이는 왜 안 나왔었어요? 지난 시간에 무슨 시간에 한번 빠졌었었는데 지난 시간에요. 몰라요? 네. 빠지지 마세요. 봅시다. 시험 여러분 시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으세요. 다음 볼륨 5는 현재 있던 단어보다 한 1.8배에서 1.8배에서 2배 정도 단어 수를 좀 엔트리 단어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해요. 단어는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그 교재에 실리는 단어도 조금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양도 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요일 날이요. 시험 볼 겁니다. 그렇죠? 그냥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제가 도저히 나눠주고 보러 오세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3분의 1 건지나 학생 중에요. 3분의 1분이 안 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곧바로 연달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앞에 있는 거 한번 복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dulcet. 소리가 감미로운 sweet sound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dulcet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돌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돌체? 돌체. 돌체가 그게 음악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돌체에 대해서 아시는 분? 돌체란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돌체 처음 들어봐요? 돌체란 말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돌체. 옆에다 적어봅시다. D-O-L-C-E. D-O-L-C-E. 이게 dolce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도 dulcet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요. 됐어요? 여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미로운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게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를 할 때 우리가 EU가 뭐 있었죠? 좋은 의미였었죠? euphonious. 그렇죠? euphony란 말 들어봤었죠? 아름다운 소리에 euphonious 이런 단어를 있었고요. 또 euphonious 이게 좋은 소리고요.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돼요. mellifluous. 그렇죠? 이 melly란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mellifluous. 이 melly란 단어는요. 우리가 watermelon 할 때 그 수박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 melly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오냐면요. 원래는 익은 거예요. 익다는 뜻입니다. 잘 익다. 과일 같은 게 잘 익은 거예요. 우리가 과일이 잘 익으면 어때요? 먹으면 복숭아 잘 익은 거 이렇게 한 입을 확 베어 물으면 입에 그 복숭아의 감미로운 맛이 쫙 퍼지죠. 그게 mellifluous예요. 그렇죠? 그래서 melly나 mellow가 들어가면은 부드럽고 달콤한, 그렇죠? 부드럽고 달콤한. mellifluous도 감미로운, 그렇죠? 감미로운,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mellifluous, 달콤한 물이 흘러넘치는. 제가 얘는 여러분한테 복숭아에 딱 좋죠. 잘 익은 복숭아를 꽉 깨물어 보면 단물이 쫙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 느끼면 막 입에 군침이 싹 돌죠. 저는 그 예물을 딱 얘기하면서 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저 복숭아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남들은 막 그런 예를 들어 그 잘 익은 복숭아를 그렇죠? 딱 깨먹으면 그 단맛이 몸에서 쫙 그 침이 돈다는데 저는요 그 상상만 해도 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렇죠? 복숭아 싫어요. 그 복숭아 털만 연상해도 막 기분이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요? 알러지 있는 사람이요? 또 저는 가장 제가 경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샐러드예요. 샐러드. 왜 또 무슨 알레르기가 있냐면은 저 거의 못 먹는 거 없이 다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 거의 안 가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사과의 그 전체 알레르기가 아니고 사과 껍질을 먹으면은 또 알레르기 반응은 정말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몸에 아픈 것도 아니고 막 몸에 열나죠? 미치겠죠? 근데 샐러드 같은 거에 보통 사과 껍질 있으면 안 먹습니다. 다 까서 먹고 이렇게 먹는데
샐러드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사과 껍질 안 까고 통째로 이렇게 샐러드 무치면은 안 보이잖아요. 껍질이. 그래서 먹고 나면 직방입니다. 그래서 샐러드 할 때 막 이렇게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감미롭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이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숭아나 사과 막 이런 거 있죠. 됐어요? 보니까는 알레르기도 학생들 물어보니까 별 희한한 것도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학생은 문어 알레르기가 있어요. 오징어, 문어. 그 오징어나 문어 이렇게 데친 오징어나 문어 같은 거 이렇게 씹히잖아요. 썰컹썰컹썰컹이요. 그 느낌이 너무 싫대요. 우리는 반건조 오징어 이렇게 씹히는 맛 좋잖아요. 근데 걔는 그 데친 오징어의 그 씹히는 맛에 대한 알레르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애들이 오징어 안 먹는다고 그러죠. 왜 안 먹는지 아세요? 미국 애들 오징어 잘 안 먹는다고 그러죠. 미국 애들 안 먹는 것 중에 김, 오징어, 또 번데기 이런 것들은 걔네들 전혀 먹을 생각을 못 합니다. 골뱅이는 프랑스가 세계 소비량의 한 10% 소비하고 90%는 우리가 소비하죠. 그렇죠. 달팽이, 골뱅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렇죠. 외국 애들이요. 오징어는 저는요 냄새 때문에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냄새 좀 우리는 고소하지만 외국 애들은 좀 뭐 썩냄새하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걔네가 누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화 볼 때 오징어 땅콩 먹을 때 이 마른 오징어 있죠. 외계인 같대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렇죠. 뭐 외계인 씹어먹는 것 같아서 안 먹는다는 애도 있고요. 김은요. 김은 왜 안 먹어요? 번데기 당연히 안 먹죠. 번데기 우리도 요즘에 잘 안 먹는 사람들 많죠. 김은 걔네가 보기에는 seaweed, 그냥 잡초예요. 그렇죠? 바다에 떠다니는 잡초 말려서 먹는 거라서 그 쓰레기 아니야 이래서 안 먹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거꾸로 역수술되면 요즘에 호주 같은 데는 김밥 같은 거 한국 김밥이 굉장히 히트를 친다고 해서 막 그 김밥 장사들 많이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놀랍게 봤던 거는 친구가 하나가 베트남에 5년 동안 지사에 파견 나가서 일하고 오거든요.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사표 내고요. 전 재산 털어가지고 뭡니까? 팥빙수 기계 사가지고 우선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5년 동안 베트남에 있으면서 팥빙수 같은 거를 베트남에 풀면 대박이 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복귀하자마자 전 재산 털어서 팥빙수 기계랑 직원 뽑아가지고 베트남 가서 팥빙수를 한류를 만들겠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게 한 4, 5년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뭐 크게 베트남에서 팥빙수를 대박을 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보기엔 그렇게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러다 하나 걸리면은 진짜 대박이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discordia. 우리 굉장히 많이 봤던 단어죠. CORD 동그라미 치면 이게 heart, 심장이었었죠.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discord, 불일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화되는 게 뭐였었죠? 떠올려 보세요. 콩코드 있었고요. 이게 조화고요. 내 마음을 주고 동의하는 게 어코드 있었고요. 코디얼, 진심 어린. 마음속에 다시 기록하는 거 레코드. 이런 것도 있었죠. 핵심, core. 이런 단어를 하면서 우리가 코어에 대해서 대신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앙코르 하는 거. E-N-C-O-R-E. encore. 그렇죠. 앙코르. 이런 단어도 있었고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디스코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conflicting. 부딪히는. conflicting 하는 단어 좋죠? 플릭트가 때리는 건데 서로 치고받는 갈등에 맨 뒤에 dissonant. S-O-N 동그라미 치면 이게 소리라고 그랬었죠? 소리가 서로 불일치하는. 그래서 이 dissonant의 반대 일치하는 게 뭐였었죠? consonant라는 단어 있었죠? 자음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consonant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strident.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거칠고 그쵸? 듣기 싫은 소리를 얘기해요. 거칠고 듣기 싫은 소리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어떤 소리인지 들려드려요? 볼까요? 원해요? 안 원한다고 그랬었죠. 막 긁히는 소리. 이런 것들이 strident입니다. 그렇죠? 거슬리는 소리. 스펠링 하나 써봅시다. 무슨 소리가 있냐면요. R-A 러커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 그렇죠? 또 쇠가 긁히는 소리요. rasping이라는 단어요. 이것도 쇠가 긁히는 소리예요. 쇠가 긁히는 소리. 이 rasp라는 단어는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어요? rasp라는 단어요. 뭐요? 제가 이 rasp라는 단어는 전에 어떤 얘기하면서 했었냐면 이게 동의어가 fire, 줄이라고 그랬어요. 이 줄은 서 있는 행렬이라는 줄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심으로 묶는, 그죠? 서류 같은 거 줄로 묶지요. 이 의미도 있고요. file이요. 그래서 이게 서류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 이 파일이 또 못 있다고 그랬었어요. 남학생들이나 여학생 당구장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쇠로 줄이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fire이나 rasp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rasp예요. 그렇죠? 여기 철로 줄이가 있어서 이걸로 어때요? 당구 핏대 같은 거 이렇게 막 긁어대죠. 그렇죠? 아니면 쇠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긁으면은 그렇죠? 소리 나죠. 쇠 긁히는 소리. 이것도 rasping. 그래서 우리가 rasping 그러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rasp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 했었어요? 이 rasp 몰라요? 이거 그때 한 여학생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 야슬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었죠. 야슬이라고 그래서 왜? 제가 야슬이란 말을 진짜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당구장 가서 이거 있으면 야슬이 좀 가져와봐. 그래서 공고 애들이 막 저 가방에서 야슬이, 디바이더 싸울 때 그쵸? 이런 거 꺼내서 싸운다 해서 그 야슬이란 말을 들었는데 여학생이 야슬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근데 너 공고 나왔냐 물어봤었더니 그 여학생이 그거 많이 써요. 어디서 많이 써요 야슬이요? 그쵸? 여러분 거의 안 가시는군요. 우리 수험생들이라 그쵸? 네일 아트샵 가면은요, 이 손톱 이렇게 긁어주는 거 있죠. 그쵸? 그걸 야슬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일 아트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슬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긁히는 소리 할 때 abrasive에서 abrasion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찰과상하면서 abrasive. 그쵸? 긁히는. 이제 면도칼, razor, abrade 하면서 abrasive. 긁히는 소리의. 됐죠? 그 정도 스트라이던트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스트라이드라는 단어만 쓰면 뭐예요? 스트라이드까지만 쓰면은 성큼성큼 걸어가다. 그렇죠? 스트라이드까지만 쓰면은 성큼성큼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nner stride 이런 표현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inner stride. 그렇죠? He made progress inner stride. 그러면 그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걸음에 단박에. 그렇죠? 단박에. 이게 inner stride. 그래서 우리가 스트라이드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지?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왕의 기한에 나왔던 애가 누구예요? 주인공 남자, 인간으로 나왔던 애. 걔가 처음에 별명이 뭐였어? 그렇죠?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의 닉네임이 스트라이더. 그래서 방랑자, 떠돌이, 그렇죠? 돌아다니는 애, 스트라이더. 또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걔를 뭐라고 그러죠? water strider. 뭘까요?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애. 여러분 연상할 수 있잖아요. 소금쟁이요, 그렇죠? 어떤 water strider가 훨씬 더 외우기 편하죠. 외국인한테 소금쟁이 가르치려고 해봐요. 얼마나 빡세겠죠, 소금쟁이. 그렇죠? 의미를 설명하려고 해봐요. 제일 빡셀 겁니다. water strider. 그 다음에 effusion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알고 있죠? FUS요. FUS가 뭐였었죠? pour, 쏟아붓는 거였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쏟아붓는 거. effusion, 토로, pouring forth, 막 쏟아붓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무슨 단어 있었죠? 우리가 혼란시키는 거 confuse, 주입하는 거 infuse, 옮겨붙는 수혈하는 거 transfuse,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혼란시키는 게 confuse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effusive, 감정을 토로하는. 그 다음에 퍼뜨리는 거, 확산시키는 거. DIF 붙여서 diffuse. 그렇지만 DE 붙이면은요, 그렇죠? 뇌관을 제거하다, 폭발물을 제거하다. fuse가 혼합, fusion, 혼합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들 여러분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돈을 뿌리는 거, 낭비하고 풍부한 profuse. 뒤에다 갖다 버려, 쓰레기, refuse. refuse가 되면 거절이지만 refuse 이렇게 읽으면 쓰레기라는 의미도 있었고 나중에 이게 FUT로 변한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쏟아붓는 거, 유출, 토로라는 뜻인데 우리가 밖으로 쏟아붓는 거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밖으로 던지는 거. eject라는 단어도 본 적이 있었죠. ejection. 또요. 흘러나오는 거. emanate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E-M-A-N-A-T-E. emanate. 제가 그래서 스며나오고 배어나오는 거. E-M-A-N-A-T-E. emanate. 밖으로 뿜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었죠? 생각 안 나요? 열이나 빛 따위 등이 밖으로 분출되는 거. EMIT, emit. 이것도 발산하다, 분출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이나 빛 따위가 방사되는 거 얘기할 때 RADIATE, radiate 이런 단어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솟구치다, 어서부터 이렇게 찔찔찔찔 새나오는 거 할 때요. OOGE 그런 단어 봤어요? OOGE ooze, ooze. 그렇죠? ooze. OOZE요. 그것도 어떤 이렇게 스며나오고 배어나오는 거 할 때 우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싸구려 니트 사면 어때요? 빨면은. 그렇죠? 빨간 니트를, 빨간 스웨터를 빨았는데 모든 속옷이 다 빨갛게 물들어 버리죠. 뭐 이런 것도 할 때, 그렇죠? 어디에서 색 염료 같은 게 새어나오는 거 우즈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같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어. locals요. 기억납니까? locals. 그렇죠?
귀에 거슬리는 소리에 harsh and shrill. 좋죠? harsh가 거칠군 거고요. shrill이요. 이게 shrill이라는 단어가 보통 어디 있어요? 저 막 어떨 때 shrill이라는 단어 쓰죠? 그 여자들이 그쵸? 막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면은 제가 이상하게 변태 같은 게 아니고요. 상상해 보세요. 막 혼자 샤워 부스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그러고서 이렇게 간지럽네 고 봤더니 종아리 있는데 막 이만한 송충이가 막 종아리에 올라와요. 그럼 어때요? 비명을 지르죠? 깍 하고 비명을 지르죠? 영화 공포영화 같은 거. 그 비명 소리가 슈릴입니다. 그래서 막 단말마의 비명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슈릴이에요. 굉장히 그 여자들 목소리에 나오는 거친 비명 소리 슈릴이에요. 제가 이 설명은 되게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면요. 기어가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크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립. 이게 기어가다 이런 뜻인데 이 크립이라는 단어가 또 뭘로 많이 쓰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욕할 때 Hey you creeps 그건 뭐예요? 이런 벌레 같은 인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애가 벌레 같은 인간이면 아까 그거 있죠. 우리가 여학생 샤워할 때 뒤에서 막 벌레가 지렁이가 꾸불꾸불 기어 올라와요. 그렇게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혐오스러운 인간을 얘기할 때 크립이라는 표현으로 욕도 많이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요. 좋은 소리 나왔네요. 좋은 소리야. sonorous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sonorous의 어떤 단어? S-O-N.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했었죠. sonor.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sonorous가 소리라는 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서 개인의 사람, persona. 그래서 person도 있었고요. 우리가 음파 탐지기 sonar system. 초음속의 ultrasonic. 새로운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노바소닉. 아까 소리와 소리가 어울리는 거 consonant. 소리가 안 어울리는 거 dissonant. 그러면 sonorous는 그렇죠? 소리가 막 여러 개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auditorium이라고 얘기하나요? auditorium 강당 같은 데 보면 뭡니까? 그렇죠? 설교를 잘해서 가수가 노래를 하면은 빵빵빵빵 울려 퍼지게 만들죠. 그렇죠? 그 강당의 효과, 울려 퍼지는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효과를 우리는 강당에서 못 하니까 어디서 해요? 목욕탕에서 하죠. 그럼 목욕탕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괜히 비누뚜껑 가지고 노래 부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그렇죠? 울려 퍼지면서 낭낭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 노래가 잘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게 sonorous입니다. 그래서 여기 sonorous라는 단어 동의해요. resonance라는 단어인데 re는 뭐예요? back again. 그렇죠? 소리가 반향되는 그렇죠?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것들 resonance라고 많이 쓰는 겁니다. 됐어요? 울려 퍼지는 풍부한, 우렁찬 이런 의미 sonorous입니다. 그 다음에 vociferous도 우리 많이 했었죠. voc의 vo가 소리, ferrous가 carry. 소리를 멀리 운반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 해서 큰 소리에 소리 지르는 그렇죠? 큰 소리에 소리 지르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VOC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VOC는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FER과 관련된 거 한번 해봅시다. FER과 관련된 단어. FER과 관련된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 있죠? 캐리, 운반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학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죠. transfer. 그렇죠? 제안하는 거 offer.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다는 거 confer도 있어요. confer. 회의. confer with이면은 회의하는 거고요. confer A on B. 그러면 수여하다는 뜻입니다. 수여하다. 또 뭐 있을까요? offer라는 것 주면 proffer. 이것도 주는 거고. 우리가 사람을 옮겨주는 나룻배를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ferry boat 할 때 F-E-R-R-Y boat, ferry boat. 이게 나룻배, 나루터. 그래서 차를 옮겨주는 배를 car ferry 이렇게 얘기하죠. car ferry호 할 때 car ferry. 다 for가 들어가면 옮기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FER 들어가서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다른 거보다 먼저 가져가는 거 뭐 있죠? preference 먼저 가져가는 거. 됐어요? 그래서 FER은 무슨 의미다? 옮기다는 의미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까다롭게 하는 건 이 단어를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refer to A as B. 이렇게 쓰면 refer to가 무슨 의미예요? A를 B라고 부르다예요. A를 B라고 부르다, 칭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refer to만 쓰면은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도 있어요. 언급하다, 그렇죠? 언급하다. 또는 참조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efer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refer A to B. 그러면 이때 to는 떨어져요. A를 B에게 참조시키다 또는
연결하다 이런 의미인데 참 이게 한국말로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요 세 가지가 다 리퍼예요. 리퍼. 요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활용을 잘 못하는데 refer to A as 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는 겁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또는 언급하다, 참조하다. 문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도 나와요. 어휘 문제요. reference요. 그럼 reference 한 단어가 첫 번째는요. 언급. 두 번째는 참조. 또는 세 번째 단어가 되게 어렵죠. 어떤 의미로 나오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원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신원조에서 참 이 말이 어색합니다. 신원조에서 왜 여러분 어떤 직장에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를 냈는데 two copies of references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얘기예요. 그렇죠? 뭐 나는 컴퓨터도 잘해요, 능력도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 PR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사 담당자가 뭐라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입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알고 있냐면은 편입도 그렇고요, 이직도 그렇고요, 입사 담당자들은요, 또는 입학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옮기겠다고 그래요. 그럼 뭡니까? 그렇죠? 그 회사가 그지 같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까? 얘 당연히 전 회사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옮기구나. 아니면 얘가 좀 전 회사 적응 못하니까 옮기구나 해서 귀책 사유를 그 옮기는 사람한테 두지 전 회사가 사이코 같은 회사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사람하고 못 어울리든지 아니면 자기 적성에 안 맞든지 문제를 본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뭡니까? 여러분이 설득해야 되는 거 입사 담당자로 하여금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잘했었는데 저는 더 큰 비전과 더 큰 야심을 위해서 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회사를 옮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기 PR을 하죠. 저는 직장 상사들하고도 좋았었고 동료들하고 좋았었고 그렇죠? 회사에서 많은 기여를 했었고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제 꿈을 또 제 능력을 더 발휘하고 싶어서 귀사로 이직을 원합니다. 그래서 걔한테 그 이미지를 심어줘야죠. 그래야지 뽑고 싶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편입도요. 입학 당사자들이 편입한다고 그러면 면접하면서 뭐예요? 머릿속에 서니까 얘가 전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든지 적응을 못하든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편입을 하고 싶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요? 저는 전 학교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대표를 하면서 많은 활동 참여했고 담당 교수도 하고 친했었고 또 학우들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성적도 좋았었고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제 발전과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귀교에 그렇죠? 편입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심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쓰시는 분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막 아주 애절하게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전 학교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막. 요번에 저 떨어뜨리시면 진짜 저는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 상황이 딱하구나. 전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꼭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쵸? 저는 최대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서 구라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구라요? 확인 못하는 구라는요. 상관없어요. 다 쓰세요. 그쵸? 제가 뭐 과대표를 했고요. 그러면은 과대표 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예요? 친구들하고 정말 친했고 교수님들하고 정말 친해서 많은 학내 동아리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막 쓰면은 그죠? 담당 교수 찾아가서 전학교 가서 제가 진짜 선생님하고 친했었나요? 물어볼까요? 그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라는 웬만큼 저도 상관없습니다. 유아교육 장애도 그랬어요. 유아교육과 쓴다고 그러길래 저 유아교육과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쪽 관련된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가고 싶어서요. 그러면 거기서 전 그냥 유아 관련된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고 싶으니까 썼어요. 그러면은 아니죠. 어느 정도 티 안 나는 거는 쓰면 됩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동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항상 그 교회 유치부를 맡아서 그렇죠? 항상 제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성도들한테 많은 인기. 그럼 이 학생 다니는 교회 찾아가서 얘가 유치부 선생님을 했었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경영학과에 관련 있으면요. 저는 국제경영학회가 열리는 날마다 매번 참관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1회부터 5회까지요. 참석자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해보라는 거. 그렇지만 너무 구라를 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자기 PR 하면은 솔직히 못 믿습니다. 이게 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live for you. 그렇죠? 그렇죠? If you want more information about me, 저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I can live for you. 당신을 제가 리퍼 시켜드릴게요. 누구에게? To my former boss. 누굽니까? 내 전 직장 상사한테, 사장님한테 연결시켜드릴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refer A to B예요. 이거를
A를 B에게 참조시키다, 연결시키다. 이걸로 참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쓰고 있지만은 I can refer you to former my verse. 그렇죠? My former verse.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걸 줄여서 무엇을 참조하다는 의미까지 나오는 거죠. refer to the dictionary. 그럼 내가 한 게 맞는지 딕셔너리에 확인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reference는 참고서라는 의미도 되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는 이 refer라는 단어 가져가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어휘의 양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단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활용도를 알고 있는 게 결정적으로 시험에서 맞고 틀리고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ociferous라는 단어 봤고요.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 여러분 제가 전에 obstreperous라는 단어 써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obstreperous, 시끄러운 소리에. 또는 blatant 같은 것도 있는데요. blatant도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큰 소리 뻥뻥 치는 허장성세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큰 소리 치는 것보다 뭐예요? 지가 잘났다고 뻥뻥 치는 거에서 노골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게 blatant고요. blatant, 노골적인.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를 적었었죠. boisterous요. boisterous, 큰 소리의. 기억해 두세요. vociferous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다가 vociferate, 이게 고함치다 이런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 갑시다. concise,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불필요한 거 잘라냈기 때문에 concise, 간명한. 미리 잘라냈기 때문에 precise, 정확한. 그쵸? excise, 잘라내다. insides, 파고 들어가다. 몸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게 exorcise, exorcism. 그렇죠? scissors, 칼.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절개, 절단. 이런 단어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rief 밀출치입니다. 그렇죠? brief. 아주 여기 나와 있죠. brief. 간결하고 짧은 거예요. 간결하고 짧은 거. 또 여러분요. 제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laconic. laconic. laconic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말이 간결하다는 의미로 많이 썼었죠. 이 라코닉은 어떤 의미에서 간결하다고 그랬었죠? 원래 라코니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스파르타란 도시국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있었죠. 우리 300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그렇죠? 거기 보면 스파르타란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라코니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스파르타란 국가가 어때요? 병영 국가죠. 게리슨 스테이트.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절제와 그렇죠? 금욕으로만 키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이 워낙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없으면은 말수가 없고 아주 필요한 말 말고는 저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 같은 애서 라코닉이라는 단어가 말수가 없다는 뜻이 됐어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뭐 그 왕이 전쟁 나가면서 막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고 이런 연설 안 하죠. 그냥 한 말이죠. 스파르타 그럼 끝이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하나 가지고서 모르는 걸 시작하죠. 브리프란 단어 제가 왜 밑줄 치라고 했냐면요. 짧고 간략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의미 있죠? 우리가 언더웨어라고 그러면 뭡니까? 속옷이 언더웨어, 안쪽에 입는 거. 그렇죠? 솔직히 여자의 언더웨어는 워낙 복잡해서 제가 정복이 안 돼요. 그렇죠? 단어 스펠링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그 학생 때 한번 그 뭐죠? 픽토리얼 딕셔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코빌드 같은 거 보면 그림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여자의 속옷을 보면은 사진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서 속옷 종류를 했는데 거의 남자들 완전 군장 수지입니다. 종류가요 정말 많아요. 이름도 가지각색이고요. 반면에 남자의 속옷은요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요? 우리는 런닝구하고 팬티하고 빤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런닝구는 그렇죠. 런닝구라는 속옷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셔츠예요. 그리고 우리는 런닝 셔츠를 속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는 속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옷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속은 딱 두 가지예요. 브리프하고 트렁크하고요. 트렁크가 뭐죠? 사각 반스요. 브리프가요. 삼각이요. 이 두 개입니다. 브리프. 속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동사는 뭐죠? 요약하다. 그렇죠? 대통령께서 우리 부대에 참가하시면 제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 하는 게 뭡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는 게 브리핑이죠. 됐어요? 이 의미 다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좋을 겁니다. 아까 제가 라코닉 얘기하면서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요. terse요. T-E-R-S-E. 문체가 간략한. 또 핵심과 요점만. T-E-R-S-E. terse요. 또 우리가 핵심과 요점만을 얘기하는 거에서 뭡니까? P-I-T-H-Y. pith. 이것도 핵심만 정확히 얘기하는 이런 단어도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단어 보니까는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던 단어인데 succinct죠. succinct요. 여기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면요. C-I-N-C-T, cinct죠. cinct. cinct 이게요. bind, B-I-N-D, bind. 무슨 뜻이죠? 꽉 조이고 묶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uccinct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흘러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funnel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F-U-N-N-E-L, funnel, F-U-N-N-E-L. funnel이 깔때기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큰 관이 있으면 그 관으로 모든 게 다 쏟아져 내오죠. 그렇지만 깔때기는 어때요? 아랫부분을 조이죠. 그럼 어때요? 필요한 것만 빠져나오게 만들죠. funnel처럼 아랫부분을 succinct, 아랫부분을 cinct, 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일로 나올 수 있게. 이게 succinct. 그래서 압축한, 간략한, succinct요. 됐어요? 이 succinct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봐주면 좋아요. cincher 이런 단어가 있고요. cinch 이런 단어가 있는데 cincher라는 게 원래 허리를 이렇게 조이는 허리띠를 얘기할 때 cincher야. cincher. 그 cinch도 조이다는 의미인데 이 cinch는 시험 문제예요. 허리띠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inner cinch. 그건 뭡니까? 배에 힘만 딱 주면은 허리를 조이려면 배에 힘을 줘야 되죠. 배에 힘만 주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워서 떡 먹기, 식은죽 먹기, piece of cake 이 동의어로 잘 나오는 게 cinch입니다. 됐어요? cincher 허리띠, 식은죽 먹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cinch belt란 말 들어봤어요. 여학생들 cinch belt란 말 들어봤어요? cinch belt. cinch belt 못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허리띠를 왜 해요? 허리띠 왜 하죠? 바지 안 내려가고 치마 안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전에 독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벨트예요. 서스펜더스예요. 서스펜더스 뭐죠? 서스펜더스. 멜빵이요. 서스펜더. 이렇게 매달아 주는 게 서스펜드잖아요. 서스펜더스. 이게 멜빵이에요. 어느 게 효과적입니까? 상식적으로요. 멜빵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훨씬 더 바지 안 내려가게 하기 좋죠. 뭐가 편해요? 여러분 허리띠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멜빵이 훨씬 더 편하죠.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박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하고 옵니다. 그렇죠? 박 선생님 가다가 오는데 멜빵이 훨씬 더 편하게 돼 있어요. 이유는 화장실 갈 때 불편하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왜 편한가 하면은 흘러내지 않죠. 그리고 벨트는 어때요? 우리 허리가 여러분들 공감하겠지만은 하루 종일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죠. 늘어났다 줄었다 막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막 또 어떨 때도 강제로 조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서스펜더스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매달아 놓은 거기 때문에 허리에 소화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부담도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멜빵보다는 허리띠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누가 얘기했는데 철학적이래요. 왜? 우리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얘기할 때 특히 플라톤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욕정 해서 세 부분을 나눌 때 그 벨트는 바지와 허리띠가 흘러내리는 거 말고 어떤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감성의, 이모션의 부분과 러스트, 욕정의 부분을 나누어주는 그런 상징의 경계선의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벨트가 가진 기능은 굳이 치마와 바지를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부분과 욕정의 부분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옛날 아저씨들 중에 이렇게 바지 땡겨 입으면은, 그쵸? 배바지 입고 올려 입으면 이렇게 러스 쪽이 강한 거라고 측가할 수도 있겠죠. 왜 얘기하냐면, cinch bel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cinch나 cinch belt가 어떤 거 하면 여학생들이요. 다른 건 다 이해가요. 근데 치마 입을 때도 허리띠 하죠. 원피스. 흘러내리지 않는데. 그럼 정확히 이게 뭡니까? 그죠? 그게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원피스 입을 때 원피스 안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왜 입어요? 허리 라인요. 물론 누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남자라서 모를 수 있는데 그 경계선 말고도 그 원피스에 신치벨트를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요? 원피스가 이게 그냥 입어버리면 또 신축성이 강한 원피스 입으면 적나라하지요. 그죠? 허리 라인하고 배 라인이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래서 힘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그 신치벨트들은 어때요? 무슨 역도 선수처럼 두껍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눌러주게 만드는 벨트. 이런 것들을 cincher나 cinch belt라고 씁니다. 됐어요? cincher. 조이다. succinct라는 단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terse, concise, laconic, pithy 이런 것들 다 그렇죠? 간략하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conic이라는 단어 좀 전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laconic, 간략하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단어 한번 볼게요.
펜드가 매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죠. 서스펜드 하면서. 컨펜디엄은요. 긴 내용을 줄여서 하나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초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어가 compendious.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압축된, 요약된. compendious. 압축된, 요약된. 기억하세요. 압축된, 요약된. 또 말이 짧고 그렇죠. 간략하다는 단어가 터스랑 비슷한 게 이런 단어 있는데 들어봤나요? cut요. cut요. 이 단어는 원래 curtail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curtail? 이게 감축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cut. 말이 잘려지고 짧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조심해야 될 게 말이 간략하고 짧다는 뜻인데 말이 간략하다고 짧다는 것보다는 무리한 의미로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배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혜지야 밥 먹었어? 선배가 물어봐요. 근데 혜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말이 짧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선배가 열받죠. 그런 의미가 컬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짧게 하면서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고 무리하다는 의미로 쓰는 게 말이 짧은 거지만 컬트의 뉘앙스라고요. 뉘앙스를 가져가세요. 털스하고 컬트하고는 뉘앙스는 전혀 틀립니다. 컬트요. 됐죠? 또 압축한 게 뭐가 있죠? 여학생들 화장대를 들고 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장대를 조그맣게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죠. 트윈 케이크 같은 거. 트윈 케이크 맞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화장대를 이렇게 콘솔을 통째로 들고 갔으니까는 지갑에서 화장대, 미니 화장대, 압축 화장대 같은 거 딱 펼쳐가지고 거울 보면서 막 찍어발로이죠. 이거 뭐라 그래요? 컴팩트요. 그렇죠. 컴팩트 디스크 할 때 컴팩트요. 그것도 간략한 압축된 이런 의미로 쓰는 컴팩트 카. 컴팩트 디스크 할 때 CD 할 때 컴팩트요. 그 다음 단어 볼게요. taciturn. 이거 뭡니까? 그렇죠? taciturn. 이것도 tacit라는 단어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무거운, 조용한. 그렇죠? silent라는 단어 있고요. 괜찮죠? 이 taciturn이라는 단어 보면 무슨 단어 보이죠? 또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보죠. reticent. 이것도 그렇죠? 침묵하고 과묵하고 말이 없는 거죠. reticent. 말이 없는. 됐어요? reticent. 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봅시다. 이 텍스터는요. 침묵하고 과묵하는 건데 어떤 뉘앙스입니까? 굉장히 얘가 내성적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내성적이라는 단어는 뭐가 떠오르죠? withdrawn 좋아요. withdrawn 좋죠. withdraw가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건데 거기다 m 붙여서 withdrawn 그건 뭡니까? 그게 reserved요. 그렇죠? 사람이 예약된 게 아니고 reserved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이게 reserved나 withdrawn. 또 우리가 어원에서 봤던 거는 안쪽만 바라보는 단어에서 introvert. introvert라는 단어를 기억나죠? extrovert가 외향, introvert가 내향.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reserved하고 그런 것들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이 fifth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여기 while 빼고요. fifth, 거기만 p-i-t-h만 네모치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core랑 동해요. core가 뭐죠? 핵심. core, fifth 또 무슨 단어 있죠?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알죠? kernel, 그렇죠? 핵심 정수. 또 gist. 이게 그 안에 있는 핵심이나 요점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fifth가 들어가면 원래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 과일로 따지면 과일 속이나 핵심이 되는 부분. 이게 fifth거든요. 그래서 fifty. 그럼 여기서 뭡니까? 그렇죠? 아주 핵심만 얘기하는 간결한. fifth가 요점 핵심이고 fifth가 핵심만 얘기하는 간결한의 뜻입니다. 됐죠? 우리 아까 봤고요. 그렇죠? 옆에 있잖아요. concis나 meaty요. 그렇죠? 고기가 되는 부분. 비계 같은 거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고기만 되는 부분, 좋은 부분만 이게 fifth의 뜻입니다. fifth까지 계속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썼던 단어 또 나오네요. reticent, 말이 적은 과묵한. 그렇죠? 텍스턴하고 같은 거죠. 말이 적은 과묵한. 쭉 보니까 reserved 나와 있고요. silence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봤던 거니까는 어렵지 않네요. reticent. 아까 제가 이 단어 얘기했었죠. 이 cut랑 비슷한 뉘앙스로 말이 적은 거는요. 우리가 gluf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것도 그렇죠. 말이 적은 겁니다. 무뚝뚝하게. 또 요 단어도 잘 나옵니다. brusque. 요것도 말이 적은 건데 어떻게 해요?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말이 적은 겁니다. gruff나
브러스크. 이 단어는 컷하고 비슷한 말이 적은 이유로 여러분이 가지면 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시트, 텍스턴하고 똑같은 무언의 안무그 있죠? 이거는 어디에다 여러분이 네모치셔야 되냐면요. 예문에 텍시트 어그리먼트 있죠? 그걸 통째로 네모치세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거의 한 단어 치면 되죠?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 무언의 합의?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무언의 암묵적 합의. 그게 안 떠오르네요. 그렇죠? 암묵적 합의. 그 암묵적 합의란 말로 그렇죠?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tacit agreement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논리에서 이 컬로케이션을 물어봅니다. 논리 문제에서요. 텍스트나 어그리먼트를 그냥 텍스트, 사일런트, 뮤트 그럼 여러분 뭐 써야 되죠? 암묵적 합의면 tacit agreement가 암묵적 합의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암묵적 합의. 그렇죠? tacit, 조용한, 잠자는, silent.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꼭 욕하는 거 아니에요. 쉿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쉿. 영어로는요. 뭐야? 그렇죠. 이 단어 많이 씁니다. 허쉬가 쉿 이거예요. 허쉬. 그렇죠? 입 다무는. 됐어요? 또 우리가 그 봉인하다는 단어 뭐 있죠? 봉인. seal. S-E-A-L. seal. 이것도 이렇게 봉인하는 거죠. 그래서 my mouth is sealed. sealed mouth 뭡니까? zipped up. 그렇죠? zipped up. 지퍼로 잠가서. 이거 seal. 이것도 합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꽉 다물면 절대로 안 열려요. 그렇죠? 꽉 다무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꽉 다무는 거. 한국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단어 알아요? 클램? 클램이 뭐예요? 우리 뭐 대합이라고 그러나요? 대합이 뭔지 대합탕. 대하는 새우고요. 대합. 조개죠. 왕조개. clammed. 그렇죠? My mouth is clammed. clammed 하면 조개처럼 꽉 다물어진 겁니다. 입을 안 대무는 거예요. clammed. 이것도 다 침묵하는, 조용히 하는. 그렇죠? 침묵하는, 조용히 하는. clammed. 그게 테스트의 뉘앙스로 잘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하세요. 오케이. terse요. 아까 했었죠? 그쵸. 이거는 좋은 의미로 문체가 간결하고, 그쵸. 아주 핵심만 얘기하는 거. fifth나, 그쵸. terse, succinct, 이런 단어에 주로 쓰는 단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건 좀 그러네요. 중간에는 abrupt는 뭔가 하면은, 그쵸.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짧게 얘기하는 의미에서 abrupt입니다. 갑작스러운, terse. 그 다음에, oration. oration에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죠? O-R-A. 이게 뭐예요? 그렇죠? to say. 말하는 거죠? 그래서 oration이 연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O-R이 들어가서 말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죠? 혈안 관련된 것 단어들인데 어떤 단어 들어봤어요? oral practice 할 때 oral, 구두의. 그 다음에 예언, oracle. 그렇죠? oracle 들어봤죠? oracle. 또 어떤 걸 보면서 야, 막 그 여자 중에 있죠. 예쁜 거 보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어느 거 보면서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있어요? 어느 거 보면 얘기하는 거. adore. 그렇죠? 찬양, 찬탄하다. adore. adoration. 우리가 막 주문을 외워서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악령을 밖으로 쫓아내요. 뭐 있었어요? exorcise 할 때 exo, or, exorcise, exorcism. 그렇죠? 그래서 oration은 연설이란 뜻입니다. 연설. 그 다음 단어요. trade. 이것도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trade는요. 그냥 연설이 아니라 그렇죠. 계속 우리가 엄마가 한번 잔소리하면 어때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걸로 끝나지 않죠. 계속 그렇죠. 장광설이라고 그러죠. 쉴 새 없이 떠들죠.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만 좀 해요. 그런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네가 한 번 해서 알아들으면 내가 그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서 계속 해야죠. 이렇게 이 standard scolding 계속 늘어지는 비난, denunciation, 꾸지름 이게 trade입니다. 저번에 생각납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뭡니까? 어떤 사람 완전히 거슬리는 비난을 할 때요. trite, contrite 이런 거 하면서 diatribe요. 기억나요? 이것도 비난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완전히 거슬리는 말. 또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harangue. harangue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안 나요? harangue. 이것도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harangue. 그렇죠? 또 장광설이라는 뜻인데 tirade harangue. 장광설이라는 뜻인데 계속되는 긴 비난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됐어요? 요 단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long before he had finished his stride. 그가 긴 연설을 끝내기 전에 we were sufficiently aware the seriousness of our misconduct. 그쵸?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잘 알았습니다. 됐죠? harangue trade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secret하고 hiding out이요. 이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좀 덥나요 지금? 괜찮나요? 환기 송풍 좀 시켜요. 송풍 중이요.